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동성과 만주 한반도의 동이족 풍습, 문화, 난생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동성의 동이나 만주 한반도의 동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틀린 말입니다. 아니, 이 보면은 산동성이나 만주 한반도의 동이족의 풍습, 문화, 난생사가 비슷합니다. 근데 이 동이족이 서로 다르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산동성이나 만주 한반도의 동이족의 풍습 문화가 비슷한데 어떻게 다르다 그러겠습니까? 후한서 동이열전에 보면 왕제에 이르기를 동방을 일하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한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는 9종류가 있으니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가 그것이라 했습니다. 그래 공자도 구유에 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중나라 때 숙신이 나왔는데 숙신은 조선과 같은 말로 고조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조선도 동이에 속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도 이 식신이 나옵니다. 이 식신은 숙신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식신이나 숙신이 조선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동이는 거의 모두 토착민으로서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하고 관우는 고가를 쓰고 비단 옷을 입으며 그릇은 조도를 사용했다. 이게 동이족의 풍습입니다. 문화입니다. 동이 열전에 보면 부여, 고구려, 음루, 동옥조, 부곡조, 예, 한, 마한지나 변한 외 등이 동의에 포함시켰습니다. 명나라 시기 편찬된 황명수문미사는 동의가 곧 구이고 조선, 고구려, 발해, 여진, 동호, 선비, 오한, 거란 등이 동이족의 나라였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동이는 곧 구이의 땅이다. 이른바 현이, 방이, 우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가 이것이다. 후에 조선, 고구려, 여진, 음루, 신라, 백제, 부여, 동호, 오한, 선비, 발해, 옥저, 사만, 예맥, 일습, 안정, 낙락, 현토, 진본, 임든, 대방, 숙신, 말간, 물길, 고려, 북맥, 거란, 고족 등의 나라가 되었다. 이들 나라가 다 동이족의 나라입니다. 역대로 하나로 합치고 소유한 것이 일정하지 않아 지금 나라를 보존하고 있는 자들은 유일하게 동족의 조선이 있고 동북에 여진부랑이 있으며 서쪽에는 울량합 참의가 있다. 이렇게 이 조선 이성계의 조선이 동이족의 후예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 명나라 문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 동이족들이 산동반도, 하북성, 만주, 한반도까지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동이족하고 이 한반도의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아니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동이족의 풍속에는 편두와 발치가 있습니다. 편두라는 것은 머리를 납작하게 하는 풍속입니다. 발치라는 것은 앞에 이를 치아를 뽑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 동이족 국가 상나라, 은나라의 이 보면은 인형을 보면 무릎으로 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이 부여나 백제에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풍습이 있다 그럽니다. 일본 사람은 무릎 꿇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 사람이 무릎 꿇는, 우리는 무릎 꿇는, 무릎 꿇고 앉는 문화가 없는데 일본에는 있는 게 희한했습니다. 희한하게 이게 봤는데,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고조선, 고구려 부여 이렇게 할 것이 무릎 꿇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다 이게 동이족의 풍습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집에서 대제를 기르는 풍속이 있습니다. 이 한자 집가를 보면은 집에서 대제를 기르는 것을 옛날부터 동이족들이 집에서 대지를 기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동반도 만주 한반도까지 이런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집가자를 보면은 이 동이족의 풍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미호의 전설이 있습니다. 한국과 산동성에선 구미호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 보면은 우리나라만 구미호의 전설이 있는 거 아닙니다. 산동반도나 중국에도 다 있는 전설인 것입니다. 이 무덤은 홍산문화 시기인 것입니다. BC 3600년에서 BC 3000년경의 무덤인데 이 머리 위에 보면 옥고가 있습니다. 이 옥고는 상투를 틀고서 거기에 상투를 덮는 것입니다. 이 홍산 문화는 고조선 지역에서 발견된 문화인데 이 고조선 이전 시기입니다. 이 왼쪽부터 타이완천 출토 청동기 거푸집의 얼굴이고 마의열산 출토 부여의 금동체 얼굴, 이렇게 출토 부여의 금동체 얼굴 모두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옛날에 사는 위만도 고조선을 갈 때 동의 복장에 상투를 틀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얼굴을 보면 머리에 상투를 틀고 부여의 얼굴에서도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조선이나 부여에서도 상투를 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산 문화에서부터 고조선, 부여 이르까지 다 상투 문화가 이렇게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이 고구려 무사를 봐도 머리에 상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진시황릉의 병마용 갱의 군사들인데요. 머리에 상투를 들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진나를 학자던 동이족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이족들의 그 상투 트는 풍속은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이게 상투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학동의 그 선비들은 머리에 상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 고유의 홍산 문화, 고조선 부여 이렇게 이어온 고유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 복골도 그렇습니다. 복골은 하가점 하층 문화나 그 점시기부터 이렇게 복골 문화가 있습니다. 산동반도 용산 문화에도 복골 문화가 있습니다. 이 다 동이족이 살던 지역입니다. 동이족 나라의 은나라 각골과 각골 문자입니다. 이렇게 은나라 각골의 배면에 찬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은나라도 각골을 쳐서 나라의 기륭 화복을 점쳤다고 그럽니다. 이 무산읍 북한의 무산읍 범위구석에서 발견된 각골입니다. 그리고 마한시대 복골도 있고 그
한반도 금강 유역에서 출처된 복골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복골이 산동반도, 만주, 뭐 한반도 할 것이 골고루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까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골 문화는 동이족의 풍속입니다. 동이족이 이 복골 같은 걸로 점을 쳐고 기름 화복을 점쳤습니다. 이게 동이족의 풍속입니다. 전복 문화는. 은본기에 보면은 은나라 600여 년 이년의 역사를 기록에 담고 있습니다. 은왕조 시조가 설인데 은이란 지명은 지금 하남성 안양의 소문천을 말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은나라의 졸지였습니다. 은나라 설의 어머니는 간적이라 불려 유흥씨의 딸로 제국의 둘째 부인입니다. 세 사람의 목욕을 갖다가 검은 새가 알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이를 받아 상태 설을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난생설화입니다. 새 토템이 보입니다. 이게 진시황의 진나라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첫머리에 여수가 나오는데 진나라의 선조는 전욱제의 후에 여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여수가 별을 짜고 있는데 검은색 현조가 알을 떨어뜨리자 여수가 상표가 아들 대업을 낳았다. 이게 동이족의 난사행실화입니다. 새 토템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 동명신화에 보면 옛날 북방에 탕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이 사냥하러 나갔다 후에 왕의 몸종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종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왕이 죽이려 하자 몸종이 말하기를 달걀만한 기운이 하늘에서 내려 임신하게 되었다 하였다. 이후 몸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왕이 미워하여 아기를 돼지 우리에 버리게 하였더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죽지 않게 하였다. 마구간에 버렸더니 이번에는 말이 또 입김을 불어 죽지 않게 하였다. 이러하자 왕이 기이하게 여겨 아기를 그 어머니에게 동명은 성정하여 화를 잘수하는데 왕이 나를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군사로 하여금 동명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남쪽으로 달아나 시험수가에 이르니 탄식하며 활로 물을 찾아 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 다리를 놓아 주어 무사히 건너게 되었고 그 길로 남쪽 땅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여 부여를 건국하였다. 이것은 부여의 건국신화입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도 부여의 건국신화와 비슷합니다. 이게 이것은 난생신화입니다. 동이족의 난생신화인 것입니다. 신라의 박격거세도 그렇습니다. 우물가에서 흰말이 있었는데 육천장전이 나타나자 말은 하늘로 오르고 우물가에서 큰 알이 하나 누워 있었다. 앞에서 건장한 사나이가 나왔는데 아이의 몸에서는 광채가 나는 듯 큰 짐승들이 모여 춤을 추었으며 해와 달이 밝게 변했다. 유천장들이 아이의 이름을 박격교세라 하고 왕으로 추대했다. 왕은 국호를 설아버리라 하고 스스로 거사관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 단군신화, 은나라 시조설의 신화, 진나라 시조설의 신화, 설화, 부여, 고구려, 신라의 난생신화에는 새나 알이 나오고 해도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들 나라가 참선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생신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만든 난생사화이고 동이족의 신화로 산동성, 만주, 한반도까지 이런 난생신화 사화가 있고 이 지역은 예전에 동이족이 지역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이족이 살던 산동반도나 만주, 한반도에는 난생사화가 있습니다. 이건 동이족의 사화인 것입니다. 또 단군사화도 그렇습니다. 이게 단군사화에도 보면은 이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자 하여 환웅은 쑥과 마늘마루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참을성 많은 곰만이 3-7일을 견뎌내 사람이 되었고 화름과 결혼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곧 단군이다. 단군이 평양에 도읍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였고 뒤 아사달의 천도에 1500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 산동성의 무시사당 화성석에도 한국의 단군 신화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단군 신화와 산동성 단군 신화나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나 산동성의 무시사당의 이 단군 신화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유릉성에서 발견된 금도군 청동 장식은 고조선 시대의 유물인데 단군 신화와 비슷한 내용이 보입니다. 청동 장식에는 새가 보이는데 이것은 환인과 환웅이 새 토템의 조이족임을 말하고 많은 동이족들이 조이족이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토템을 미는 북방 종족인 예족이고 곰은 곰 토템을 미는 북방 종족인 맥족을 말하는 것이고 이들 조이족, 맥족, 예족 등이 고조선에 속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동성과 만주 한반도가 비슷한 문화, 건국 신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동반도, 만주 한반도의 동이족들은 상투, 편두, 전복, 무릎 꿇은 문화, 집에서 돼지를 기르는 문화, 난생사안의 동이족의 사화이고 단군 신화와 비슷한 신화가 산동성 무시사당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동이족들은 비슷한 문화 풍습을 가졌고 난생사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산동반도와 한국은 옛날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동반도의 동의와 만주 한반도의 동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한반도 안에서 우리 역사를 찾으는 한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동반도, 만주 한반도의 동의에 대해서 연구하고 산동반도와 한반도가 어떤 관계인지 연구하고 밝히는 게 역사학자들의 일인데 이들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고 산동반도의 동의와 한국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문화나 풍습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상투 문화가 똑같고 편두 문화가 있겠습니까? 다 관련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 산동이나 만주 한반도가 비슷한 문화 풍습을 가진 것입니다.